안녕하세요. 연금술사 김성일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떴더라고요. 국민연금 수익률 잔치 끝 4년 만에 손실 기록 하나, 국민연금 마이너스 수익률 위기,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는데, 네, 국민연금에서 1분기 수익률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뭐 수익률 보시면, 국민연금이 올 1분기 3월 말까지 마이너스 2.6%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해요. 근데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마이너스 약 4.9%, 네덜란드 공적연금이 마이너스 3.9, 캐나다 CPPIB가 마이너스 2.9. 그래서 국민연금이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 뭐 실제로 나쁜 성적은 아니었죠. 자, 리치고 한번 볼게요. 리치고. 자, 3월 말까지입니다. 성장형 마이너스 1.5, 중립형 마이너스 1.9, 안정형 마이너스 2.4. 국민연금보다 양호하죠. 많이 안 빠졌죠. 근데 제가 이거 계산한 다음에 잘못 계산한 줄 알고 다시 봤어요. 성장형이랑 안정형이랑 뒤집어 놓은 줄 알고 다시 봤는데, 뒤집어 놓은 거 아니고 정확히 계산한 거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안정형이 더 빠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지만, 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비중이 다르잖아요. 안정형 같은 경우에 채권 비중이 많아요. 그죠? 근데 지금 국채랑 뭐 환노체, 유익치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안정형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성장형 같은 경우에는 안정형보다 골드 비중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골드가 올랐잖아요. 올 상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성장형이 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올 상반기에 제가 리치고 성장형 가지고 실제로 똑같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거 이제 상반기 성적을 이제 조회를 해본 거고,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1.73%가 나와요. 3월 말까지 기준이고요. 그러면 여기 성장형 마이너스 1.5랑 비슷하죠? 근데 여기에 요 키움증권에서 조회하는 이 화면에는 현금 보유분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쁘게 나오는 것 같고, 실제로 뭐 리밸런싱 하면서 비용도 나갔겠죠? 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어서 조금 더 나쁘게 나온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지켜봐야겠죠? 국민연금에서 이제 같이 나온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5년에 한 번씩 중기 자산 배분안이라는 거를 이제 심의한대요. 그래서 2023년부터 27년까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요런 거를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공표가 됐고, 5년 동안 목표 수익률 5.4%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민연금이 목표 수익률 어떻게 잡냐, 이 자료를 보면 실질 경제 성장률이랑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그걸 더하고 거기에 조정치라는 걸 플러스 마이너스 한대요. 조정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도는 쇼플리스크 15% 인하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 약간 MD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MDD는 아니지만 MDD가 15%보다 빠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회를 해봤는데, 실질 경제 성장률이랑 소비자 물가 상승률 조회해보면 이런 식으로 조회가 돼요. 뭐 통계청이나 한국은행 가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밑에 그림이 돼요. 그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약 5%죠? 여기 왼쪽에 5%. 그리고 과거에도 여기 코로나 때 빼고는 대충 5% 정도 나오죠. 최근 한 10년간, 2010년부터. 그래서 아마 향후 5년간에도 목표 수익률을 5.4% 정도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과거에는 당연히 높았죠. 과거에는 경제가 많이 성장했었잖아요. 70년대, 80년대 많이 성장했었기 때문에 높았던 것 같고, 요거에는 이제 뾰족하게 내려간 건 IMF 때입니다. 98년. 이 정도 수준이다?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국민연금 자산 배분 목표를 한번 보면, 오늘 뭐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건데요. 2023년 여기 보이시죠? 현재 주식이 16.3%인데 국내가 요게 15.9%로 조금 목표 비중이 낮아집니다. 근데 해외 주식이 27.8에서 30.3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해외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반영돼 있는 거고요. 내년 23년이니까 내년 말까지죠. 이렇게 확대하겠다는 거고, 이제 2027년 5년 후까지 주식 비중을 55%까지 늘리겠다고 합니다. 현재 주식 비중이 44%죠. 그래서 주식 비중이 더 늘리겠다라고 하고요.
채권 비중이 현재 42.5%인데 30% 정도로 낮추겠다라고 하는 거고, 국내 채권이 이제 34%에서 32%. 국내 채권은 워낙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좀 줄이고 해외 주식 쪽으로 더 확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기자산 배분을 보시면 이제 주식과 이제 대체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요. 주식이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채권 비중이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내년 말까지는 국내 주식하고 국내 채권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이나 대체 투자를 이제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대체 투자에는 뭐 사모펀드, 부동산, 인프라, 헤지펀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런 기사를 보시면 이제 이런 자료를 가지고 국내 주식을 빼서 너무 잘못하는 거 아니냐, 국내 주식 투자자는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주려면 자산을 팔아야 돼요. 자산을 팔아야 되는데 어느 날 한꺼번에 많이 팔면 정말 큰 충격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거고요.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국내에 투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해외 자산으로 투자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국민 연기금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연금을 주기 위해서 현금화를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 타격을 안 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저렇게 해외 투자라던가 이런 거를 확대하는 건 1, 2년 된 건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지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국내 투자 비중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채권 비중이 너무 컸다라는 건 이제 그 전부터 많은 이제 조사 기관들에서 단점으로 지적됐던 건데, 그거를 차츰차츰 하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리츠고 자산배분 비중은 어떨까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이제 써놨고요. 여기 보시면 네, 요게 리츠고 자산배분 확대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주식이 자, 리츠고 성장량이 주식 50%입니다, 현재. 그리고 채권 20, 대체 투자 30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국민연금이 2022년, 27년까지 주식 55%까지 간대요. 성장량이랑 조금 비슷해 보이죠. 채권 30에 대체 투자 15. 그러니까 저희 리치고는 대체 투자가 좀 더 많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저희는 요거를 대체 투자에 넣었는데 국민연금에서는 국내 채권 쪽에 일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자산 배분 비중이 국민연금이 더 좋은 거냐, 리츠고가 더 좋은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성과를 비교해 봤어요. 물론 이 비중으로 하는 성과는 미래의 성과이기 때문에 과거 성과랑 동일하진 절대 않고요. 참고적으로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이제 조회를 한 거고요. 연도별로 이렇게 성과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00년부터 쭉 조회를 했고요. 밑에 이 합산표인데 보시면 리치고 성장형, 중립형, 안정형 있고 국민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중립형에서 국민연금을 뺀 거, 그러니까 리치고 중립형이 국민연금보다 얼마나 잘했냐를 제일 오른쪽에 표시를 한 거예요. 보시면 국민연금은 지난 20년 동안 21년 동안 딱 두 번 마이너스 났어요. 2008년이랑 2018년 두 번 마이너스 났고, 그 다음에 올해는 아직 1분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지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리치고 안정형은 한 번도 마이너스 난 적이 없어요. 2008년도 마이너스가 안 났네요. 왜 그러냐면 확실한 거는 저희는 백테스트고 국민연금 실제 운용 결과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못했다는 얘기 전혀 아니고, 리치고 같은 경우에는 환노출 미국채를 들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국채가 오르고 달러가 오를 때 더 그 위험을 방어해주게 돼 있어요. 국민연금이 2008년에 그걸 그렇게 많이 가져가진 않았었을 것 같아요. 2008년 자료는 제가 조사해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2008년 같은 경우에 플러스가 날 수 있었고, 국민연금은 그때는 마이너스가 조금 났었던 거죠. 중립형 같은 경우에 두 번, 2000년하고 2018년 두 번 이렇게 마이너스 났었고요. 성장형은 마이너스가 좀 더 많고요.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뭐, 리치고가, 요거는 국민연금이 잘한 거, 빨간색은 국민연금이 잘한 거, 흰색 바탕은 리치고 중립형이 잘한 거예요. 왔다 갔다 했죠, 2000 초반에는.
그러다가 2007년부터는 쭉 리치고가 더 잘했고요. 2012, 13년은 국민연금이 잘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좀 누적을 보시면 제 밑에 여기 이제 리치고 중립형이 누적 7.2% 연한산 7.2%고요. 국민연금이 6.2%예요. 결코 낮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리치고 안정형이 6% 정도 돼요. 그래서 국민연금이랑 뭐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립형이나 성장형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높죠. 조금 더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주의사항 있죠. 리치고는 백테스트 결과다. 그리고 과거에는 해당 ETF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 저렇게 운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리고 사후 확신 편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네. 사후 확신 편향이 뭐냐면 과거에 현재 아는 걸 과거에 다 알았다는 가정인데 실제로 이 환노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00년 초반에만 해도 환 해지가 훨씬 더 좋은 거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12년도에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그런 논문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환 노출이 더 낫다 이런 논문들 많이 접하게 됐고 그 무렵에 이 홍춘욱 박사님이 쓰신 돈 좀 굴려봅시다라는 책에도 이제 달러 노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이제 감명도 받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장을 겪고 나서 환 해지가 아니라 환 노출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2000년에 다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도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면 그때 몰랐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진 않다. 그리고 미래에 또 달라지는 모습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체적화 이슈라는 게 있는데 요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과체적화가 뭐냐면 현재 기준으로 과거 거를 봐가지고 최적화를 너무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럼 정말 엄청난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뭐 저 역시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이 과체적화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산 배분 비율을 어떻게 정할 거냐, 자산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자산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배분 비율을 결정할 때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자산 뭐 5대5 위험자산에서 50%를 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골드에서 대충 3분의 1씩 나누는 거예요. 진짜 대충 3분의 1씩 나누는 거예요. 두 개 있으면 반반. 네. 이런 어프로치를 하는 건 이걸 계산할 줄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다양한 그 자산 배분 비율을 결정하는 모델들을 이제 공부를 했었고 연구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고 그거에 맞춰서 운영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운영하고 그리고 제 돈 굴리는 거랑 저희 서비스 나가는 거는 탑다운 방식으로 비중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나라의 연기금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CPPIB에 1900명 정도 직원이 있고 싱가포르 국펀드도 한 1800명 뭐 이렇게 있대요.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겠죠. 그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연기금들의 자산 배분 역시도 명확하게 어느 게 더 좋다라는 결론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각자 이제 뭐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런 탑다운 방식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영상이나 다른 자료를 보실 때도 그런 걸 좀 잘 고민하셔야 되고 다만 2017년에 제가 마동고를 냈고 2019년에 마연고를 냈잖아요. 그리고 2021년 여름에 리치고 포트폴리오를 냈는데 그러면 이미 포트폴리오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의 사후 성과를 보면 그거는 이제 이게 과체적화였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지금 실제로 백테스트하고 백테스트 이후에 나와 있는 성과들이 실제 운영 성과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런 모형을 이제 로버스트하다라고 표현해요. 견고하다, 강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